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단 하나의 사건이 어떻게 전 세계에 걸쳐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 전 세계가 다 주목하고 있는 한 회사에서 나온 뉴스 하나였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이 소식에 만든 충격파가 모든 시장을 똑같이 움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계 경제 대국들이 저마다 얼마나 다른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줬죠. 자,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이 모든 걸 촉발시킨 건 바로 글로벌 AI 시장의 최강자 엔비디아였습니다. 2월 26일에 이 회사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게 정말 대박이었거든요. AI 시장이 둔화될 거라는 걱정을 그냥 한 방에 날려버리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에 그야말로 충격을 던졌습니다. 이 발표가 진짜 흥미로운 게 메시지가 두 개였어요. 한편으로는 와, 우리 실적 엄청나 하는 AI 산업 전체의 승전보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근데 중국 사업은 거의 없어요 라는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보여주는 뼈아픈 경고이기도 했거든요.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새 시장이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주자 일본부터 한번 볼까요? 일본 시장에서는 이 엔비디아 소식이 뭐랄까, 이미 활활 타오르는 불길에 기름을 확 부어버린 격이었어요. 보세요. 니케이 225 지수가 그야말로 역사적인 신고점을 찍어버렸습니다. 이전에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수준까지 올라간 거죠. 아니 근데 왜 일본만 유독 이렇게 반응이 뜨거웠을까요? 그 비밀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환율이죠.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2주 만에 최저로 뚝 떨어졌어요. 이제 무슨 뜻이냐면 일본 물건들이 해외에서 훨씬 싸졌다는 거거든요. 수출 기업들한테는 완전 호재죠. 투자자들은 당연히 열광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결정적인 한 방이 있었습니다.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리지 않고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를 계속 가져가겠다고 한 거예요. 이건 뭐 경제에 계속 돈을 풀겠다는 신호니까 기술주 중심의 이 상승세에 제대로 부스터를 달아준 셈이죠. 자, 이번엔 한국으로 와보겠습니다. 한국 시장도 사상 최고치를 찍긴 했는데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뭐랄까, 굉장히 기묘한 파티가 열리고 있었달까요? 코스피 지수 자체만 보면 엄청났어요. 하루에 3.67%가 올랐으니까요. 이건 정말 대단한 상승세거든요. 겉으로만 보면 다 같이 축배를 드는 분위기죠.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지수는 저렇게 폭등했는데 오른 종목보다 내린 종목이 무려 2.5배나 더 많았다는 사실. 그야말로 극심한 착시 현상이었던 거죠. 이걸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파티는 열렸는데 손님은 많아도 샴페인은 딱 2명한테만 몰아주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럼 그 샴페인을 독차지한 주인공들은 누구였을까요? 네, 바로 반도체 거인들이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두 회사는 엔비디아 효과를 제대로 받아서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죠. 반면에 금융이나 소비재처럼 내수 시장에 의존하는 대부분의 다른 종목들은 이 파티에서 완전히 소외됐습니다. 자, 이제 정말 흥미로운 마지막 시장, 중국입니다. 일본과 한국을 그렇게 뜨겁게 달궜던 AI 열풍이 신기하게도 중국에서는 어떤 거대한 벽에 부딪힌 것처럼 힘을 못 썼습니다. 아니, 그럼 중국은 왜 랠리가 없었을까요? 당연히 궁금하시겠죠?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이 차트를 보면 상황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한국이랑 일본이 잔치를 벌이는 동안 홍콩 항생지수는 오히려 크게 떨어졌고 상하이도 잠잠했죠. 투자자들이 완전히 일단 지켜보자 모드로 들어간 거예요. 이 표를 보면 당시 중국 시장의 분위기를 정말 잘 알 수 있어요. 바이두나 트립닷컴 같은 대기업들이 예상을 뛰어넘는 좋은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그런데도 주가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소식이 나와도 시장의 비관적인 분위기를 이기지 못했던 거죠. 중국은요, 남들이 타는 파도에 올라탈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대신에 우리가 직접 파도를 만들겠다는 쪽을 선택했죠. 미국의 규제에 맞서서 기술 자립을 하겠다는 국가적인 전략을 밀어붙이고 있는 건데요. 바로 이런 배경 때문에 시장 전체는 침체됐어도 하이콘이나 수공 같은 중국 자체 반도체 설계 기업들은 오히려 주가가 오르는 기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라는 딱 하나의 사건이 마치 엑스레이처럼 세 나라 경제의 속살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로 나뉩니다. 일본은 엔저와 완화덕 정책이라는 순풍을 타고 순항했고요. 한국은 반도체라는 단 하나의 엔진에만 의존하는 극도로 편중된 파티를 열었죠. 그리고 중국은 아예 이 파티에 참여하지 않고 기술 자립이라는 자신들만의 길을 가기로 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처럼 모든 게 연결된 세상에서는 하나의 글로벌 뉴스가 모두에게 똑같은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거죠. 그 뉴스가 각 나라의 경제 상황이나 정책, 또 미래에 대한 고민과 만나면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AI가 세상의 모든 규칙을 새로 쓰고 있는 지금, 과연 어떤 경제 전략이 최후의 승자가 될까요? 일본처럼 수출에 힘을 싣는 모델일까요? 아니면 한국처럼 특정 기술에 모든 걸 거는 전략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중국처럼 외부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자립 경제를 구축하는 길일까요?